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투기 제작에는 속도와 기동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F-18 홀넷보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항공기는 없을 것입니다. 빠르고 가벼우며 다른 전투기보다 훨씬 작은 F-18은 미국과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를 포함한 전 세계 6개 이상의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군은 산과 계곡 주변에서 기동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이 만능 쌍발 엔진 다중임무 전투기를 수년간 선호해 왔습니다. 또한 이 전투기는 큰 항공기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더 짧고 좁으며 더 위험한 작전지의 활주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체 대비 높은 작전 수행 능력은 해군 항공모함에서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가 핀란드 숲속 좁은 시골길에도 착륙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착륙이 가능합니다. 핀란드는 지형적으로 낮고 평평한 평야나 언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숲이 많은 나라이면서 땅의 약 75%가 나무로 덮여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핀란드군은 풍부한 자연 보호막 활용에 장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림 밀집 지역 전체에 걸쳐 숨겨진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그 이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공군은 하늘에서 활주로가 쉽게 발견된다는 이유 때문에 시골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작전 수행을 결정하였습니다. F-18의 다재다능성은 상태가 양호한 일반 포장도로에서의 이착륙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은 이런 종류의 작전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한 군사기지와 표준 활주로를 건설하는 데에는 몇 달이 걸립니다. A-10 월트허그와 같은 중형 전투기의 경우 일반 도로에서의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면 운항거리와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We can go operate from these really austere locations. You can run the numbers and you can fly it in the sim, but there's really no replacement for actually going down and being on final and seeing the trees and seeing the power lines and knowing that those stop signs were just cut down on the side of a skinnier runway and a shorter runway than you're used to, and having the confidence that you can do that and then come back and share that with the squadron and the wing and the rest of the command to know that we can operate from different austere locations, that we can maneuver, and that we can disperse our forces and continue to generate attack air power and employ attack air power. 썬더볼트는 지금까지 제작된 여러 항공기 중 가장 다재다능한 비행기 중 하나입니다. 이 항공기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저속 전투기나 폭격기로 사용됩니다. 길이가 53피트, 날개의 폭이 57피트나 되는 부피가 큰 비행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겟링 기관총이나 대포, 미사일, 로켓, 그리고 폭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험한 임무의 완벽한 적임자입니다. 하지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찰병들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착륙 전 비행기가 여러 차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상에서 작업을 합니다. 조종사들은 제동 공간이 모자라지 않게 안전한 정지를 위한 정확한 비행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53피트짜리 A-10이 100피트에 76,000파운드짜리 C-130 Hercules로 대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많은 군대의 주요 수송선인 이 비행기는 수만 파운드의 장비와 인력을 40피트 화물칸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급 임무가 항상 5성급 공항에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흙으로 된 착륙지로의 접근은 많은 지상 인력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대적 공항 서비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찰병들은 착륙 지점을 지정해두기 위해 오토바이와 트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찰병들은 또한 착륙 지역에서 항공기의 착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잔해 등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탐색을 실시합니다. 공군 연락장교 AMLO의 의무와 임무 수행 과정에는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표시와 활주로 안전감독, 항공기 승무원과의 무선 통신 관리, 그리고 임무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민간공항 운영은 사전에 정해진 비행장 운영 절차와 활주로 표시로 인해 훨씬 쉽게 진행됩니다. 활주로 중심선 표시는 활주로 중앙에 하얀색 단일 점선으로 그려집니다. 활주로에 사용 가능한 포장면은 흰색의 가는 선으로 견인지역 가장자리나 경계구역에 그려져 있습니다. 조준점이라고 불리는 중심선은 각 측면에서 약 1000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한 흰색 직사각형의 표시선으로 착륙 항공기의 시각적 조준점 역할을 해줍니다. 활주로에 그려진 여러 개의 흰색 선들은 조종사가 착륙을 위한 활주로 식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착륙 표시입니다. 이러한 표시 외에도 여러 색상의 활주로 불빛은 특히 항공기의 야간 이착륙 시 활주로에서 조종사들을 안내합니다. 빨간색이나 녹색 표시 등은 활주로의 끝과 시작점을 나타내고 활주로의 가장자리는 흰색 또는 노란색 표시 등이 설치됩니다. 항공기 조종은 단순히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즐겁거나 편안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헌신적 노력, 치밀한 계획, 경계심, 그리고 수년간의 경험이 비행의 안전한 시작과 성공적 마무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